한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불렸던 일본 도쿄. 하지만 지금 도쿄는 아시아의 불법 매매 수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공원에는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고 세계 각국에서 온 남성들이 몰려드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모습이 지금 일본 도쿄의 밤 풍경입니다. 과거에는 일본 남성들이 동남아로 나가 불법 매매를 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경제 쇠퇴와 빈곤층 증가 속에 외국 남성들이 일본으로 일명 불법 매매 관광을 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외신이 보도됐는데요. GDP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지만 일본 국민들의 삶은 중진국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법 매매 수도로 전락한 도쿄, 그리고 몰락한 일본의 민낯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사이 일본의 매독 감염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의 집계에 따르면 매독 감염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 무려 1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발생률을 기록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독 감염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은 바로 일본의 수도 도쿄.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여성의 감염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불법 매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감염병도 같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불법 매매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업소나 직업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느 정도 보건당국의 관리와 검진, 추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앱이나 SNS를 통해 개인 간 익명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예방 조치는 물론 감염 경로 파악도 어렵고 감염 사실을 몰라 치료도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주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오쿠보 공원.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공원에서 친구라도 기다리나 싶지만 사실은 손님을 기다리는 여성들입니다. 오쿠보 공원은 일본에서 불법 거래 핫스팟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서 있는 여성에게 남성이 접근해 가격을 흥정하고 조건에 맞는 파트너를 찾은 이들이 함께 자리를 뜨는 방식입니다. 업소 지역이 아닌 거리 한복판, 그것도 공공장소인 공원이 불법 거래 대기 장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의 공원이라고 해서 이곳을 일본 남성들만 찾는 건 아닙니다. 오쿠보 공원을 찾는 남성들 중엔 외국인도 많죠. 대부분 한국, 중국, 대만 출신이지만 북미와 유럽에서 온 이들도 있다는데요. 틱톡이나 SNS를 타고 오쿠보 공원이 명소로 알려지며 엔화 약세에 소위 불법 거래 관광이 급증하고 있어요. 오쿠보 공원에 나오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평균 15,000엔에서 3만엔, 한국 돈으로 약 15만원에서 30만원에 자신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병 감염, 원치 않는 임신 등 위험에 직면한 채 말이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들 대부분은 10대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젊은 여성들은 어쩌다 사회에 제대로 진입해본 적도 없는 나이에 불법 거래에 나서게 된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엔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릴 정도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1990년 이후 일본 경제는 멈춰 있습니다. 최근엔 일본 물가가 오르며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지난 30년간 일본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디플레이션이란 간단히 말해 물가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기업들도 상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 수익이 낮으니 임금도 오르지 않게 되겠죠. 임금이 안 오르니 사람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꺼리며 결국 경제 전체가 얼어붙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바로 이 구조에 3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에게 전가됐어요. 정규직이 줄면서 선택지는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알바뿐인 상황, 생계 유지는 빠듯하고 불안정한 고용에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지고 고립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기반도 무너졌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노리는 호스트 클럽의 착취 구조가 발생하는데요. 일본 오쿠보 공원 거리로 나오는 여성들 중엔 호스트바에서 거액의 빚을 졌거나 거액을 쓰기 위해 나오는 여성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호스트바는 알다시피 여성 손님이 남성 접객원과 술을 마시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 호스트들의 주요 타겟층이 바로 직업 없는 20대 초반의 일본 여성들이라고 해요. 비싼 메뉴를 주문하거나 돈을 쓸 여력도 없는 이들을 왜 노릴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젊은 여성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더 쉽게, 더 깊게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호스트들은 감정적 위로와 친밀감을 가장해 처음에는 부담 없는 만남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고액 지출을 유도하죠. 여성들은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요. 결국 연애와 위로로 포장된 이 관계는 심리적 의존과 경제적 착취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여성들은 결국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에 어린 10대 청소년들까지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쉬운 타깃이 되는 아이들은 바로 토요쿄 키즈인데요. 토요쿄 키즈는 일본 토요쿄 광장 근처를 배회하는 가출 청소년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 곳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원과 광장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만들어진 느슨한 공동체죠.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배경에 일본 중산층, 서민층의 몰락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모 세대의 생계가 흔들리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돌봄의 공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버림받은 아이들은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아이들에게 호스트는 다정한 말 한마디로 다가옵니다. 왜 혼자인지, 밥은 먹었는지, 요즘 힘들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밥을 사주고 고민을 들어주며 말이죠. 그러다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심어준 뒤 자신이 일하는 호스트바로 초대하죠. 처음엔 값싼 음료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 고가 메뉴를 유도하고 이미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된 아이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 거액의 빚을 지며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으로 나서게 되죠. 지불 능력을 초과한 고액 요금을 유도하고 불법 거래로 내모는 악질 수법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도 이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외에도 현재 일본 사회 내부에는 더 조용히,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파파카츠입니다. 일본어로 아빠놀이라는 뜻인데 10대에서 20대 여성이 나이 많은 중년 남성과 만나 금전 지원을 받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파파카츠를 하며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여성의 사연이 일본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SNS에는 10대 소년들이 올린 파파 모집, 파파 구함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0년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불법 교제, 불법 거래와 달리 파파카츠는 겉으로는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적 위안이 중심이 되는 관계라고 포장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점점 불법 거래와의 경계가 흐려지는 구조로 변하고 있죠. 오히려 엔조쿠 사이처럼 목적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파카츠가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데이트 후원이라는 명목이었다면서 서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면 경찰의 개입도 어렵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렇듯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은 결국 30년 장기 불황과 저성장, 청년층의 고립과 빈곤, 그리고 기성세대의 무책임함이 만든 구조적 파국입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 2위를 자랑했던 경제 대국이었지만 이후 중국, 독일에 밀리며 순위를 내줬고 내년에는 인도에도 추월당해 세계 5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위 하락보다 더 심각한 건 중진국보다 못한 국민들의 삶과 무너진 안전망입니다. 생존을 위해 공원으로 나오고 있는 10대와 20대, 불법 거래 중심지로 전락한 도쿄 한복판의 공원,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사회. 일본은 지금 몰락하는 선진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한국은 다를까? 한국은 이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한국 사회 역시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 위험 위에 놓여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산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심각하고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가 39만
9만 명으로 12개월 연속 증가 추세죠. 일본의 은둔 청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대두되기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 몇 년씩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립 은둔 청년은 전국 54만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에는 경의선 키즈라 불리는 청소년들이 등장했는데요. 홍대 경의선 숲길 일대에 모이는 청소년들입니다. 가출, 불법 거래 등에 연루되며 일본의 토요쿄 키즈와 닮은 현실이 포착되고 있죠.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일본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쿄가 어떻게 불법 거래 수도로 전락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면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죠. 과연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